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주제예요.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구조가 다르고 2025년에는 정말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장기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2026년 준비를 할 때 내 나스닥 ETF 비중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조용히 정리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투자 이야기는 내 루틴에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조용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천천히 오래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나스닥백 이야기는 언제나 기술 추성 장주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죠. 2025년이라는 해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AI, 반도체, 빅테크가 줄줄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나스닥백 지수 자체가 올해의 주인공 같은 해였어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22%대. 이건 단순히 숫자만 보면 많이 올랐다 정도지만 안쪽을 보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성장주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에는 사실 ETF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2025년에는 의외로 타이거 vs 코덱스 구조 차이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꽤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이 TR에서 PR로 전환된 첫 해이기 때문이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동안 한국 ETF 시장에서 TR 지수는 작은 혁명 같은 존재였거든요. 배당을 재투자하는 구조라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코덱스 TR 계열은 거기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오고 삼성 자산운용은 TR을 PR로 바꾸면서 ETF가 직접 배당을 주는 형태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에는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체감된 첫 해였고 항상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특히 이 영역에서 많이 갈렸습니다. 반대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아무런 구조적 변화 없이 조용히 묵묵히 15년 넘는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는 모습이었죠. 이런 장수 ETF의 안정감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은근히 큰 힘이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순자산 7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나스닥백 ETF 중 덩치 1위라는 지위도 다시 단단하게 굳혔고요. 그럼 하나씩 차분히 뜯어보면서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바라볼까요? 올해 나스닥백은 AI의 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짝 열리면서 성장주에 불이 다시 붙었죠. 그 덕분에 나스닥백 지수는 3대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ETF 관점에서 보면 수익률 상승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지수와 똑같이 움직였냐, 투자자의 돈이 어디로 움직였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 이 세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타이거와 코덱스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올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먼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이 ETF는 2010년 상장된 국내 최장수 나스닥백 ETF입니다. 오래됐다는 건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수많은 장기 투자자가 여기서 시간을 쌓아왔다는 뜻이에요. 연금 계좌에 깔린 ETF 중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하고 규모는 드디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ETF는 단순히 한 해 수익률로 평가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의 누적된 신뢰가 그대로 쌓여있는 ETF라는 겁니다. 올해 수익률은 나스닥백 상승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20% 안팎 구간이었습니다.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조금 흔들리면 수익률도 살짝 움직이는데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지수를 충실히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은요. 타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장형 ETF라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이연분배금 같은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그렇듯 연 0. 몇 %대 나스닥 ETF의 배당을 바라는 건 사과나무에 감이 열리길 바라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이 ETF의 진짜 강점은 낮은 추적 오차, 꾸준한 운용 경험, 그리고 투자자 베이스가 두터운 것. 특히 연금 계좌에서 많이 깔려 있다는 점은 장기 자금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이 ETF는 올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ETF 구조 자체가 바뀐 해였어요. 2025년 2월 TR에서 PR로 전환. TR은 배당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이고
PR은 가격지수 기반으로 ETF가 직접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삼성자산운용은 TR ETF들을 전부 PR분기 배당 구조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코덱스 나스닥백도 완전히 새로운 ETF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올 한 해 내내 투자자들에게 체감됐습니다. 첫째, 배당이 생겼고, 둘째, TR 시절에 쌓여있던 유보 배당금까지 나왔고, 셋째, 보수는 0.0062%라는 초저 보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조합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어요. 2025년 개인 순매수 1조 원 돌파. ETF 하나에 개인 돈이 이 정도로 몰린 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코덱스 나스닥백은 지수를 가장 정밀하게 따라간 ETF 중 하나로 평가받았고 추적 오차가 0.08%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해였습니다. 여기에 성과도 좋았죠. 1년 25%, 3년 134%대 수익률. 나스닥백 상승 흐름을 깔끔하게 담아냈습니다. 올해는 변화의 해였지만 그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PR 구조 덕분에 분기 배당이 생기고 TR 때 쌓인 금액까지 분배되고 보수는 낮고 성과는 준수하고 이런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여기까지 보면 타이거는 안정과 역사, 코덱스는 변화와 유입 이런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ETF의 공통점이 있어요. 올해는 둘 다 투자자에게 선물 같은 환경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ETF 시장에서 드디어 초저 보수 경쟁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100 ETF 보수가 0.3%, 0.2%만 돼도 저렴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0062%, 0.0068% 이런 숫자죠. 이건 거의 공짜로 지수 추종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0.0062% vs 0.0068%. 이 보수 차이는 20년을 굴려도 체감이 거의 안 됩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더 싸냐를 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는 보수 경쟁이 끝나면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따지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배당 구조는 어떤 방식이냐, ETF 규모는 안전한 수준이냐, 환노출이냐, 환해지냐, 일반 계좌냐, 연금 계좌냐, 이런 현실적인 기준들이죠. 그리고 올해처럼 나스닥백이 크게 오른 해에는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내 ETF를 어떤 목적에 두고 선택했는지가 고스란히 성과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많은 투자자들이 타이거 나스닥백을 선택한 이유는 역사 규모 신뢰, 그리고 연금 계좌의 편안함. 내가 이 ETF를 언제까지 들고 갈지 상상해보면 이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 이런 흐름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코덱스 나스닥백을 선택한 이유는 변화의 속도와 비용, 추적 오차, 그리고 구조 개선으로 생겨난 배당. 특히 배당이 생겼다는 사실은 일반 계좌 투자자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투자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ETF를 선택하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결과물이 보수 인하와 ETF 구조 개선으로 투자자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ETF 시장에서 경쟁의 열매를 가장 크게 가져가는 쪽은 바로 ETF 투자자들입니다. 올해의 나스닥백만큼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보인 해도 드물어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ETF 선택이라는 건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냐보다 내 투자 리듬에 어떤 ETF가 맞느냐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타이거는 배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후 기준에서 효율적인 연금 계좌와 잘 맞습니다. 반면 코덱스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연금보다 일반 계좌에서 쓸모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둘 다 환노출 ETF라 전체 계좌의 환율 리스크를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2025년을 돌아보면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익률 체감이 크게 달라졌던 해였죠. 이걸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환율 관점에서 ETF를 어떻게 조합할까?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추적 오차와 운용사 신뢰도. 이 부분은 숫자보다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큰 영역입니다.
ETF라는 건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성과를 결정하거든요. 어떤 ETF든 중간에 팔아버리면 지수 상승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ETF 사이의 미세한 보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내 마음이 버티지 못해서 ETF를 놓아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ETF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투자 멘탈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2026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면 좋은 한 가지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장기 투자자는 결국 이 세 가지로 싸웁니다. 나스닥백이 오르든 내리든, ETF 구조가 조금 바뀌든 말든, 지수는 결국 위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위로 움직이는 흐름에 내 돈을 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ETF 보수이나 경쟁이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투자자들은 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ETF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한 ETF를 내가 세운 규칙에 맞춰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ETF 시장의 경쟁은 우리에게 좋은 상품을 가져다 주지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건 결국 우리의 꾸준함이에요. 2026년에도 우리 함께 그렇게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오래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